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이 자리가 딱딱한 인터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가볍게 차를 마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먼저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경문화에서 줄곧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던,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그런 용품들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 김일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저는 지풀공예가 다소 생소한데 네. 지풀공예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풀공예는 집과 풀을 의미하는 거고요. 집은 볏짚을 의미를 하는 건데, 벼에서 나오는 알곡을 털어낸 나머지 부산물들을 집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사실 풀집 공예를 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집 공예를 접하게 되셨고 풀집 공예가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옆집에 지인이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자무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조금 이게 축 늘어져 있는 기력이 없는 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 좋다고.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자무사를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 복지관에서 자활사업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어요. 한 5개 팀이 사업단을 꾸리게 되었는데 제가 지풀공예 사업단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국가기술 숙련자? 네. 이시잖아요. 혹시 그 기술 숙련자가 되시기 전에는 스승님이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스승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지풀공예를 배우면서 깊이 있게 또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지풀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관장님께 어느 분을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했어요. 그랬더니 대대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저희가 지풀공예 공동체에서 여자분들 3명이 갔어요. 3명이 2박 3일을 갔었죠. 갔더니 그냥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제 거기서 묵으면서 배우게 되었죠.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고 선생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얼마든지 배워가라 그러시니까 저희로서는 아주 횡재를 한 거죠. 2박 3일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도 이제 다시 오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의 선생님과의 인연은 좀 어떻게 이어지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다시 오든지 언제든지 와도 환영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한 달에 2-3번은 갔죠. 그러는데 여행 간다 또는 거기에서 또 하나를 얻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설레임 그런 마음으로 자주 가게 되었죠. 공부하신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숙련자가 되신 거예요? 저요? 네. 저는 18년도에 됐으니까 지금 20년, 16, 17년 정도에 우연한 기회로 좀 접하게 됐던 풀집 공예인데 그게 16년, 17년이 지나서는 기술 숙련자까지 되셨던 거죠. 뭔가 그 기술 숙련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을 때 그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이게 좋아서 했던 거고, 그리고 앞도 뒤도 앞은 봤죠.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매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내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은혜를 갚을 길이 제가 오직 이 일에 승리해야만이 끝까지 전통 분야를 지켜나가야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를 거듭해 왔었죠. 그러다 보니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오게 되는 거고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은 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노력한 결과 정말 뜻하지 않은 횡재가 주어지더라고요. 지풀공예 하시면서 상황이 어려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시던가요? 네. 해소가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애기 둘하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단칸방에서 지푸라기를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지고 와서 집에 또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얼른 밥 먹이고 그걸 지풀공예를 또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때서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방이 너무 좁지 너희들이 나는 좋지만 너희들에게 방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이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천정에서 바닥부터 짜는 연습을 하거든요.
천정의 바닥이 동그라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통 이제 저는 지풀공에 사로잡혀서 그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막 가슴이 설레이고 뛰고 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열정이 불타 있었죠.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딱 잡은 거예요.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딱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고 나니 새끼를 꽈야 되잖아요. 새끼를 꼬니까 제가 새끼줄에 온통 그냥 몸이고 마음이고 다 묶이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제가 풀어져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저는 그때부터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공예를 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좀 없으셨어요? 힘들다는 거는 최근에 좀 이제 저도 금년이 20년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과 쉼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들어섰거든요. 지금도 젊을 때처럼 막 일을 해버리면 몸이 좀 힘들다는 게 느껴지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이거 볏집을 제가 이끌고 나가면서 좀 환경적으로 여력이 어렵다는 거 이게 좀 힘들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공예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싶으신데 좀 이런 공간이나 뭐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힘드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안전한 장소는 없죠. 제 공간, 제 작업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일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힘든 것 같아요. 가슴은 열정이 불타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막 그 텀이 있었거든요. 옮겨 다니면서 그 텀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괴롭더라고요. 마치 볏집하고 저하고 자석인데 자석을 떨어뜨려 놓으니 참기 어렵더라고요. 하고 싶은 그 열정, 그것도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풀집 공예가 다른 공예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큰 장점인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은 우리의 고유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뭐 생활의 저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친숙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자긍심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뿌듯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자연순환적인 법칙에 의해서 뭐 우리가 쓰다가 만들다가 뭐 흘려보내면 다시금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어주고 또 시즌이 되면 또 나오게 되고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작품 활동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됐었을 때 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어떤 점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단순한 볏집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예술성을 발휘하면서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풀공예를 통해서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좀 전승을 고집하고 싶거든요. 고유의 것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좀 쇼킹한 이런 것도 가능하다니 이런 정도로 창작의 세계를 펼쳐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